네, 겨울철 피부와 관련된 고민들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손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면 손이 좀 거칠어진다고도 하는데 그 위에 보습제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손에 있는 피부도 지치기 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보습제를 이렇게 바르면은 손 소독제 효과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 소독제를 바르게 되면 그 자체로 손 소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은 특별하게 그 소독 효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소독제를 지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또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보습제를 바를 것을 권유드리고, 또 손 소독제의 농도도 너무 에탄올 농도가 높은 것을 쓰게 되면 자극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농도가 60에서 80% 정도 되는 그런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손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나요? 뭐 족발이나 닭발, 돼지 껍데기 이렇게 잘 알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재미있는 질문 같습니다. 그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피부에서 이 탄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다만 이 음식을 먹게 되면 그대로 피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랑 장을 통해서 분해가 되게 되는데, 분해되는 산물인 아미노산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흡수된 아미노산이 우리 피부로 또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전신으로 각 필요한 곳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피부 탄력이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는 조금은 그 근거가 부족한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콜라겐이 함유된 크림을 바르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콜라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분자량이 큰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얹어놓는 것으로 피부 흡수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콜라겐 크림을 계속 바르면 어느 정도 피부에 효과가 없진 않았을 건데, 그 이유는 콜라겐 자체 효과보다는 콜라겐 크림으로 인한 보습 효과 때문에 그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싸게 콜라겐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복용하고, 그리고 보습제 크림을 꼼꼼하게 좀 자주 사용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시든 바르시든 일회성보다는 네. 꾸준한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궁금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밀면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알갱이 타입의 스크럽제 사용은 괜찮나요? 하셨네요. 예, 일단은 스크럽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시면 답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스크럽제는 우리 몸에 있는 각질들을 제거하면서 우리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부드럽게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갱이 타입 스크럽제라 하더라도 이 각질들을 제거하면서 우리 피부 장벽에 미세한 손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건강한 상황이고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줘야겠다 할 땐 모르겠지만은 겨울철이나 피부가 예민한 상황에서 알갱이 스크럽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피부 장벽이 손상됨으로써 조금 더 예민하고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에 주의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 비염이나 천식을 앓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우리 몸이 외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과민하게 나타나는 것을 하는데요. 그 나타나는 장기에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천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나타나는 장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부모로부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나이가 들면서 알레르기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어렸을 때는 위장관염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영아습진, 그 이후로 기관지염, 또 그 다음에 비염 등이 나타나면서 그 알레르기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알레르기 행진이 성인이 되면 좋아진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피부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